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 기본계획 중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요약본을 살펴보면서 진로교육, 직업교육, 그 다음에 취창업교육, 진학교육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진로직업교육과의 부서와 업무가 좀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진로교육 담당 부분하고요. 직업교육 담당 부분을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도적으로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교육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여기에는 이제 자기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설계 역량을 함양하는 진로 교육을 이렇게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적으로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추진 내용은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은 초중고 진로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진로 교육 기반 조성에서 가장 크게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단위 학교별로 있는 진로 전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꿈길, 선도교원 양성 및 직무 연수를 운영한다. 그래서 꿈길 사이트를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학교 대상으로 진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별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꿈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교원을 양성해서 지역 단위에서 이분이 핵심 요원으로서 단위 학교마다의 이 꿈길 관련한 진로 체험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중등 진로 전담 교사 워크숍 및 컨퍼런스 운영. 이건 뭐 지속 사업이라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과 중등은 진로 전담 교사가 좀 다르다. 초등 부분에서는 업무로서 담당자를 지정하지만 중등 같은 경우엔 진로 상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께서 진로 전담 교사가 되고 또 보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등 진로 전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운영한다. 그리고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였죠? 예. 꿈 있다였습니다. 여기서 이 있다의 이시 IT. 그래서 이 디지털 매체 그 중에서도 AI 기반 플랫폼을 토대로 모의 면접도 시행을 하고 또 학생 개별 진로 적성 검사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이 플랫폼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학교 현장에서 이걸 활용할 선생님들이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선도 교원을 양성한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 연계 교육. 앞서 핵심 사항에선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진로 연계 교육, 그러니까 진로 연계 학기와 관련된 전문성 함양 연수를 하고요. 학생의 미래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 전담 교사, 상담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을 한다. 또 지역별 진로 전담 교사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직무 연수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중고 진로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토대로 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다. 밑에 이제 진로 전담 교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경기 진로교육 지원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지금 지원단 같은 경우도 이 소관 업무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 실행, 진로교육 정책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이 한 파트고, 또 진로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자율장학을 실시하는 게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진로체험 교육. 보통은 지역 단위에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고,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꿈길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진로체험 장소, 기관, 그리고 강사 인력풀까지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토대로 해서 꿈길 사이트에 이렇게 등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지역연계 진로체험 교육 내실화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뒤쪽에 나와 있는 진로체험 지원 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 온라인 시스템. 그래서 아까 꿈 있다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파트. 그래서 정책 실행, 진로교육과정, 진로체험교육, 온라인 시스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로 지원단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경기 진로교육 지원단의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기 진로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정책 연구, 진로 교육 과정, 진로 체험 교육, 온라인 진로 진학 교육을 지원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 운영을 돕는 초중등 진로 전담 교사, 교육 과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진로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한다. 진로교육 중심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래서 여기 중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에서 학기당 2차 시에 진로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2022 개전교육과정령을 적용한 진로 연계 교육자료 자료 개발 보급도 요 지금 진로 연계 교육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개발해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기 진로교육 지원단에서 만든, 또 교육부에서 만든 진로교육 자료가 실제로 학교 안에 그 진로 교과,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의 진로 탐색 부분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는 지역 연계 진로 체험 교육을 내실화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진로체험 지원센터이고, 이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31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목적사업비를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 예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단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 활동들을 계획하고 안내하고 운영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길과 관련된 학교 밖 진로 체험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에 연계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쭉 살펴보겠습니다. 거점 진로체험 지원센터 선정 및 운영. 그래서 남부와 북부 각각 거점 진로체험 센터를 운영한다. 또 권역별 진로체험 지원센터 네트워크, 진로체험 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진로체험 지원단 구성 및 체험처 모니터링 실시. 뭐 이런 진로체험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학교에 있는 진로 전담 교사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이러한 보통 체험 교육이 뭐 진로직업교육과에도 있지만 요즘은 경기 공유학교도 있고, 또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연계된 것도 있고, 또 융합교육과의 융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자들이 또 일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공통적인 자원들을 좀 공유하고, 또 진로 체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 진로체험 지원센터 찾아가는 컨설팅, 또 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센터별 지역 연계 특색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질 관리,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계획한 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다만 여기 진로체험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 부서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또 업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자체 성과 나눈 공유에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진로교육법 법률 제 13,336호 제18조와 제20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와 협력 설치 운영 중인 센터로서 단위 학교의 다양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고 진로체험처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단위 학교에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체험과 관련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체험 교육을 내실화한다. 학교, 센터. 여기에서 센터는 당연히 진로체험 지원센터겠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 지원단 구성 운영한다. 그래서 보면 이 센터의 지원단은 대부분 학교의 진로 전담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역 단위의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진로 체험 지원단,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진로 전담 교사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로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뭐 이런 것들은 각 지역의 좋은 사례로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한다. 여기도 사실은 이 단위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운영하고요. 진로 연계, 진로 박람회 중요한 거죠. 중학생 대상 직업 계고 학과 체험도 운영하고 초등 선도 교원 및 신규 진로 전담 교사 꿈길 연수 운영, 경기 진로 교육 성과 공유회, 또 지역 대학 기업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길 시스템에 탑재를 해놓으면 훨씬 더 확산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 지역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센터 활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연계해서 신산업 분야의 지역 연계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 교육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 사업 운영, 또 진로 멘토링 업무 담당자 워크숍, 진로 멘토링 멘토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지역별 진로 멘토링 성과 발표회 개최, 진로 멘토링 우수 사례 나눔 워크숍 개최,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연수 운영 지원.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멘토링이 제일 주축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맺어가지고 이 학생에게 필요한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좀 안내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에서도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진로 멘토링 관련해서는. 그 다음 세 번째,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앞서 학생 맞춤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체험 내실화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맞춤형 진로 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온라인 진로 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올해는 이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이 파일럿 형태로 먼저 어,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면서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꿈 있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꿈 있다 선도 교원 양성 선도 학교 운영, 또 꿈 있다 AI 기반 진로 교육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구축을 하고 선도 교원이나 선도 학교를 토대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산을 하는 겁니다. 하단 부분에 꿈 있다 부분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 꿈과 기술의 융합, 꿈을 연결하되 의미를 담아서
학생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진로 심리검사 결과 등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 진학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그 요약 부분 말씀드릴 때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지만 작년에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학생이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 교육공동체의 요구 중 가장 첫 번째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로 진학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초중학생 사이버 진로 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협력을 통한 사이버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두근두근 진로학교 프로그램 운영, 또 중학교 1, 3학년 나를 알면 재능이 보인다. 이 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발달 단계별 다양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실천학교, 그다음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 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그래서 일반고를 진학했지만 직업계고에서 배울 수 있는 직업 관련 뭐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이 원접교에서 위탁해야 될 기관에다가 사전 협의를 하고 이제 받아주겠다고 하면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면서 해당 학생은 원접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탁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나중에 이제 수업 들은 결과를 원접교로 보내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직업교육 담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회, 변화,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직업교육이다. 이 부분은 이제 요약과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3C라고 말씀드렸죠. 찬스, 체인지, 챌린지, 그리고 컨피던스가 사실은 진로 직업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그 주요 업무 계획 할 때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었다라고 안내를 했었고 첫 번째가 디지털 전환 기반 현장 밀착형 직업 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반의 현장 밀착형 직업 교육 운영이 지금 첫 번째 추진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지역 및 산학 연계 특성화고를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 단위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역과 그 안에 이제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업체들과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또 특성화고 미래역량 플러스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단어는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사회에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그 인재 양성에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경기도형 도제학교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지원 영역을 확대해서 학교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초이론과 기업 실무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 교육청 주관의 학과 단위 사업이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이 학과에 입학한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기술을 직접 이제 적용해서 일자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학교와 일터를 오가면서 배움으로써 이 직업계고의 목적, 그러니까 취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학교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직업계고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직업계고 학생 기능 역량 향상을 위해서 기능 경기 대회, 상업교육 페스티벌, 영농학생 축제를 개최한다. 또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
또 학생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그 성과평가 할 때도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이 고등학교 학생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2024학년도에. 2023학년도인지 2024학년도 제가 좀 약간 혼동이 되긴 하는데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아, 이 자격증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직업계고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직업교육을 한다. 첫 번째가 현장 직무 중심 주문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108교. 또 산업 현장 주무식 교육 과정 기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활성화한다. 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운영. 이게 이제 108개교. 이게 똑같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제 방점이 되는 거고요. 학교 밖 교육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글로벌 숙련 기술진흥원 연계해서 학생 진로 다양성 기반 선택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산업, 그 다음에 기관, 학교, 그리고 지역이 연계해서 경기 직업계교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이제 AI나 신산업, 신기술 분야 등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플랫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의 진로 다양성에 따른 선택교육과정 활성화. 우리가 지금 뭐 고교 학점제 하는 것도 이런 건데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또 급변하는 산업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AI나 신산업, 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연구원, 공공기관 등에서 학교 밖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산관학지 연계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우리가 취창업과 관련해서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알고 자신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지도교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연수, 또 노동인권 관련 수업 자료 및 참고 자료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또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약형 특성화고 공동훈련기관 연계를 통해서 지역별 특성화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계고 미래교육을 재구조화한다. 그래서 직업계고 학과나 아니면 이 학교의 체제 자체를 좀 개편함으로써 그 해당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다양한 직업계로 직업 세계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 체제를 전환한다.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단 운영한다.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 유형 전환 및 직업계고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직업계고 학급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계고를 통폐합하거나 혹은 학과 전환을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아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가 뭐냐 또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학력 인구 감소 및 산업 변화에 따라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학교로 전환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직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직업계고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일반고를 안 가고 직업계고를 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졸업할 때는
취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간 친구들만큼 벌이도 좋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기술과 관련된 학교에 진학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이 됩니다. 근데 취업을 했을 때 받는 보수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많으면 많한테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체제가 이 경기 교육에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직업기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미래 첨단 농업학교를 조성 지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주에 있는 자영농업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농업, 또 첨단 농업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운영하고, 디지털 농업교육 활성화 기반 시설 지원하고,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네덜란드였는지 덴마크였는지 제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우리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된 선진국, 농업 선진국과 연계해서 이 고등학교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관련된 선진적인 사례를 적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첨단 산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활동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산관학 연계 농업교육 모델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직업계획 고등학교하고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자, 미래 첨단 농업 학교란 4차 산업 및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관학 협력체제 구축과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농생명 산업 분야를 선도할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할 학교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이 있는데요. 반도체 특성화고 신설, 이게 용인에 아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직업교육, 직속기관 운영, 그래서 농업과 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하고요. 특성화고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반도체 분야 9개, 자율주행 분야 2개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밑에 특성화고 계약학과가 나와 있는데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및 지역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특성화고 연구원 대학 기업이 연계해서 우수 고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교육, 교원 연수, 취업, 선취원 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이 학과는 앞으로 어떤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자체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또 가급적이면 산업체와 연계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학과를 지정하고 학생들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학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개방적인 직업계고를 운영한다. 직업계고, 국제교류 및 국외체험 내실화, 특성화고 수업료, 자율학교 장학금도 지원하고요.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테크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하이테크 실험 실습실 구축 및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뭐 특성화고 오페스 처리장, 또 여주자양농고 및 국제 첨단 농업 전문학교 운영, 요거 같이 있는 겁니다. 농업계고 실습농장 인력관리, 또 특성화고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 특히 용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요. 실습 기자재 및 실습을 지원한다. NCS 기반 실습 기자재 및 수리비, 또 직업기고 실험실습비, 실험실습실 작업 환경, 특수 건강 진단 관련된 부분 지원하는데 이거 아까 위에서 108교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그 여기 나와 있는 직업기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요거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교원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 기능지도 연구대회 운영, 산업 맞춤형 신기술 연수 운영, 부전공 자격 연수 운영 이렇게 특히 지금 학업 직업계고 학과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들이 다른 전공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학과를 개편했을 때 그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진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경기 진로교육 지원단을 토대로 뭐 정책이나 교육과정, 또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된 의견들을 줄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안에 진로교과와 연계된 과목이 모든 교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두 번째가 지역연계 진로체험교육 내실화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진로체험지원센터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단위로 있는 진로 전문 상담 교사를 이 지원단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로 다양한 진로교육 체험을 제공한다. 또 꿈길과 관련된 부분, 진로 박람회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요거는 이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진로 박람회와 연계할 수도 있겠죠. 또 지역 단위에 있는 직업계고 학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약계층을 위한 진로 멘토링도 실시하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위해서 꿈이 있다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변화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직업교육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뭐 직업계고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업계고가 직업계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가 직업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과를 재구성하고 또 학점제라든가 혹은 계약학과 등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계고에서 배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밖 산업체를 오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회나 기관에서 또 그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형태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은 진로 파트와 직업교육 파트 두 부분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창업 교육과 진학 교육 부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긴 것 같더니 봄이 오는 것 같구나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바로 또 여름이 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일교차가 심해서 이렇게 코맹맹한 소리를 내면서 감기에 걸렸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 꼭 하셔서 아프지 마시고요. 어,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공문들을 안내해 주시고 계세요, 댓글로.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요즘 이 공문의 양이 좀 많죠. 많고 또 세세하게 저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들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것들 제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볼 생각이니까 늦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저와 함께 조금씩이지만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선생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